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파인 튜닝을 잘하는 대표적인 스피커 브랜드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은 오디오 벡터를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벡터에도 라인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디오 벡터의 R 시리즈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디오 벡터에 얼마 전에 제가 QR 시리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QR 시리즈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스피커 라인업이고요. R 시리즈는 좀 더 고급의 레퍼런스급 스피커 라인업인데 R 시리즈 내에서도 그레이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R 시리즈가 있고요. 최상위 기종으로는 R 아르떼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르떼가 무슨 뜻이냐? 최종적인, 결정적인, 궁극적인 뭐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 시리즈에도 톨보형 스피커도 있고 R11 같은 굉장히 큰 대형 스피커도 있고 초하이엔드급 대형 스피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북시루프 스피커로는 R1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기종은 R1 아르떼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가격 차이는 제법 있는데 R1 아르떼에는 가격이 제법 나가는데 일반 버전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뭐가 디자인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디자인 자체에는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부피와 탑재되어 있는 유닛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오디오 벡터가 추구하는 음색을 감안한다면 북시루프 스피커가 이 이상 커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캐비닛과 디자인, 이 디자인에 따라서 음질이라는 게 또 이제 뭐 공학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디테일적인 측면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음질을 향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디오 벡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R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제가 파인 튜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인 튜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너무 과격한 사운드를 내진 않아요. 굉장히 화려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나 굉장히 강력하거나 그런 류의 사운드를 내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밸런스감이 뛰어나면서 뭐 착색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소리의 뒤틀러짐이라든지 소리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도로 배제를 하는, 상당히 이것은 마치 결벽증적으로 이제 단점들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 이게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중음의 표현력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스피커다 보니까 우포인도 그다지 클 필요가 없는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클로저 설계도 보시면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뭐 이제 전문 용어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 류트형이다. 악기의 모양이 물방울처럼 생겼는데 그 악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류트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운드라는 게 앞으로도 재생이 되지만은 뒤로도 에너지가 재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 재생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증폭을 시키기보다는 소리의 왜곡이나 중저음이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부스팅이 되지 않게끔 이거를 희석을 시키거나 소멸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이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고급 방식인 거죠. 그런데 아르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나무를 깎아내기만 한 게 아니라 뒤에 뭐 덕트 구조라든지 뒤에 뭐 카본 플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더 신경을 써가지고 훨씬 더 이 공진에 대한 처리 방법, 후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희석을 시키고 소멸을 시키고 음질적으로 더 효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썼다 이거예요. 중저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역대의 섬세한 표현력, 중역대의 정확함, 중역대의 해석력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중저음의 양감에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을 내면 낼수록 중고음의 파인 튜닝 능력, 중고음의 섬세함, 중고음의 맑음, 이런 특성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도 우포 유닛은 6.5인치인데 비해서 인클로저의 강도, 스피커 통의 강도라든지 설계력은 궁극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좌우 폭은 얇죠. 좌우 폭이 넓어질수록, 전면 배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포인에서 재생된 소리의 추가 울림, 공진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저음에서 왜곡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공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그런 튜닝 같은 거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고차원적으로 많이 해놨어요. 스피커가 슬림한 게 이 스피커는 단점이 아닌 겁니다. 스피커가 슬림하기 때문에 중저음의 양감은 살짝 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중음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피커를 슬림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퍼 유닛의 진동판 재질은 카본 재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디오 벡터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피커의 디자인이 상당히 현대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상당히 전통적이고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중간쯤에 있죠 지금. 그런데 사용되는 소재는 최첨단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카본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카본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고급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금속 진동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알루미늄이나 세라믹이나 궁극적으로 금속 재질을 사용을 했을 때는 어찌됐든 중역대나 중저음역대도 살짝은 소리가 뻣뻣해지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겠죠. 진동판 재질 소리 그대로 특성이 어느 정도는 묻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디오 벡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소리가 뻣뻣해서는 안 되고 딱딱해서는 안 되는 결벽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제작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속 재질은 아니면서 가장 가볍지만 가장 강도가 높은, 가장 왜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재질이 뭐냐 해서 선택한 재질이 바로 카본 재질인 겁니다. 오디오 벡터를 또 대표하는 고급 부품이 있죠. AMT 리본 트위터죠. 요즘 들어서 AMT 리본 트위터를 사용하는 브랜드가 좀 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AMT 리본 트위터는 동급 대비 상당히 고급 재질입니다. 고급 부품이에요. 아르테 시리즈는 똑같은 AMT 리본 트위터처럼 보이지를 않죠. 전면 동그란 이 하우징 플레이트도 보면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요. 진동을 줄이기 위한, 소리가 여기에서 반사가 되었을 때나 소리가 재생이 될 때 진동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급 재질로 재생산을 한 거죠. 특주를 한 것이죠. 가운데에 이 플레이트를 보세요. 금색으로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금도금되어 있는 망부터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럭셔리해 보이죠. 나사까지도 심지어는 대량 생산된 나사가 아니라 특주된 나사예요. 이 고급 오디오 제작사, 고급 스피커 제작사들이 이 소재에 대한 이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나사를 어떤 나사로 어느 만큼 조였느냐에 따라서도 진동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나사를 어떤 나사를 썼느냐에 따라서도 음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독특한 디자인의 나사예요. 나사의 강도도 좋을 것이고 나사의 견고함도 좋을 것이고 심지어는 디자인까지도 고려한 나사를 특주해서 만들었다. 그만큼 이 아르테 시리즈는 훨씬 더 고급 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만큼 나사 하나까지도 신경을 더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위 기종인 아르테 시리즈만의 또 독특한 차이점이라면은 내부에 사용된 일부 부품의 경우 초저온 처리를 통해서 훨씬 더 고급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훨씬 더 이제 순도가 높은 재질을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특성으로 내부의 원소라든지 결정 같은 게 바뀐다라고 해요. 비슷한 용도의 부품이지만은 이렇게 최고급 부품을 사용을 했을 때 제작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의 디테일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그 미묘한 차이가 최고가 기종과 하위 기종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스피커는 뒤에 스피커 단자의 위에를 보시면은 스피커 단자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기긴 했는데 바이와이어링 단자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단자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접지 단자입니다. 스피커에 접지 단자가 있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로도 이게 큰 차이는 아닌데 사소한 노이즈 같은 게 살짝씩 있는 것 같은 느낌? 대역 밸런스라든지 소리의 맑은 느낌이 좀 정제가 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더 소폭 개선이 됩니다. 계속 제가 파인 튜닝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제작사에서는 그 정도 미묘한 차이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씀으로 해서 중역대의 맑은 느낌, 대역 밸런스, 음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를 하고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제가 느껴보기로도 R1 아르테 같은 경우에는 중역대 표현력만큼은 정말 동급 최고 수준을 논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수준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저도 이 R 시리즈 참 독특하다, 기본적인 인클로즈 구조라든지 뭐 사이즈라든지 디자인은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동일한 시리즈, 동일한 라인업 내에서 그레이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고 독특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일반 R 시리즈도 나쁘지 않았는데 굳이 두 단계를 더 수준 높게 제작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펙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야, 아르테 시리즈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이 괜히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됐을 텐데 중역대의 표현력만큼은 정말
훌륭하고 매력적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직접 제품을 받아보고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 오디오 벡터의 R 시리즈가 추구하는 음색 자체에는 지극히 화려하다거나 강력하다거나 그런 다소 과장된 사운드, 피곤해질 수 있거나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의 샴푸 광고를 보면은 실제가 아닌 것처럼 실크가 마치 액체화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소리의 결의 표현력 자체가 너무나 매끄러우면서도 가지런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소리의 특성이 밸런스감도 우수하면서도 해상력도 나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가지런하게 표현을 해주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단점을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오디오 기기를 이제 평가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디테일을 보면 음질의 어떤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리본 트위터 바로 앞에 있는 이 플레이트가 타사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제작된 드라이버 유닛들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트가 얇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속 플레이트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는데 지금 측면에서 플레이트를 보면은요,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두터워요. 뒤에 스피커 단자를 지탱하고 있는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카본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뒤에 덕트 같은 경우도 작은 덕트 하나, 큰 덕트 하나. 뒤에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진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나무 재질이 아닌 별도의 바디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다라거나, 그런 디테일들을 보면서 아,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럭셔리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절대로 싸게 만든 스피커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음질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다. 아니나 다를까 소리를 들어봤는데 중역대 표현력이 정말 좋아요. 저는 AMT 리본 트위터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돔 트위터에 비해서는 확실히 소리의 해상력이 뛰어나면서 소리의 입체감이라든지 소리의 펼쳐짐, 이런 촉촉한 소리의 표현력, 이런 것들이 한결 더 낫죠. AMT 리본 트위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의 얇음, 가벼움, 차가움, 그리고 미드레인지 우퍼 유닛 저음역대로 연결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리의 공백, 그리고 소리의 가벼워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끔 매끄럽게 잘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나는 중저음을 많이 들어야 돼, 중저음을 좀 더 강하게 들어야 돼, 그러면 R3 사시면 되는 거고, 나는 중저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중저음이 이 이상 풍부해지거나 강력해질 필요가 없어, 근데 나는 대부분의 음악을 소편성 위주로, 보컬 위주로, 아니면 독주 위주로 심플하게 나는 음악을 듣고 싶은데 중역대의 표현력만큼은 좀 더 내가 그레이드를 좀 더 높게 고급스럽게 듣고 싶다, 그러면은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톨보형 스피커보다는 이렇게 고급 북실프 스피커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제가 파인 튜닝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모양이 생김새만 보고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밸런스감이 너무 좋아요. 6.5인치에 해당되는 양감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재생을 해주면서도 굉장히 매끄러우면서도 적정하게 소리의 밀도감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제법 탄력적이면서도 쫀득쫀득하면서도 볼륨감도 적정하게 잘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딱히 부족하다거나 딱히 무슨 왜곡이 있다거나 딱히 뭐 부실하다거나 가볍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 소리의 밀도감과 볼륨감, 뭐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잘 튜닝을 해놓은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은 어차피 정가에 판매하지를 않죠. 오디오 벡터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이 할인율이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정가 대비 실제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해봤을 때에는 품질이 절대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디오를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음질을 소리의 투명도, 청량감, 선명도 이걸로만 고집스럽게 평가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소리를 당장에 딱 첫 곡을 들었을 때에는 뭔가 우와 획기적이다 라는 느낌까지는 아닐 수 있죠. 오디오 벡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안 만든 거예요. 모든 대역을 가장 완벽한 밸런스로 재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를 음악적으로 즐기면서도 이 오디오적인 테크니컬과 음악적인 질감의 표현력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함께 같이 평가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시고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모든 대역을 이렇게 정말 실크처럼 이렇게 가지런하게 평탄하면서도 가지런하게 이렇게 재생을 하는 능력, 그러면서도 어느 대역 하나
강조를 하거나 빠뜨리지 않는 능력, 이 능력만큼은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 특성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일단은 장르를 가리지 않죠. 제가 테스트 해보기로는 지금 오디오 벡터 R1 아르떼 같은 경우에는 D클래스 증폭 방식하고도 아주 잘 맞아요. 원래가 중립적인 AB 클래스 방식하고도 원래도 잘 맞지만 D클래스 방식하고도 잘 맞는, 매칭도 별로 가리지 않으면서도 장르나 사용자 간에서의 특별한 호불호도 없을 것 같은 오디오 벡터 R1 아르떼를 오늘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marimba rhythm starts to play, dance with me, make me sway, like a lazy ocean hugs the shore. Hold me close, sway me more, like a flower bending in the breeze. Bend with me, sway with ease. When we dance you have a way with me. Stay with me, sway with me. Other dancers appear on the floor, dear, but my eyes will see only you. Only you have that magic technique. When we sway, I go weak. I can hear the sound of violins long before it begins. Make me thrill as only you know how.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을 주저앉아서
따뜻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